상담 오시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라이브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제가 영어책 읽기를 할 때 아이들 영어가 이제 잘 되는 게 이제 우선인데,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영어책 읽기 하는데 어머님들께서 가장 궁금하셨던 부분이 과연 영어책 읽기를 하면 영어가 잘 되느냐. 영어책 읽기밖에 영어를 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질문 주셨는데 즐겁게 하는 방법. 영어책 읽기를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수준별 리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자기 수준에 맞는 책을 읽어야 되는데 내 수준에 맞는 책을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느냐. 우선은 레벨 테스트를 하면 좋은데 이제 집에서 하는 아이들은 레벨 테스트를 하기 힘드니까 우선은 한 50페이지 정도의 책을 아이가 스스로 읽었을 때 한 10분 이내에 읽을 수 있을 정도를 보면서 이제 책의 레벨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간편하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인데 이제 뭐 어머님들께서 가장 궁금하신 게 어떤 책이 재밌을까? 어떻게 해야지 재밌을까? 네, 일단 우선은 가장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게 잘 돼야죠. 유창성이 있어야 돼요. 유창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의도치 않고도 내가 생각치 않은 채로 책을 읽었을 때 막힘없이 쭉 읽어낼 수 있는 능력? 네, 그게 바로 유창성이라고 하는데, 그럼 그거를 기르기 위해서 첫 번째 소리내서 읽기가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소리내서 읽는 게 영어책 읽기에 가장 쉽게 빠르게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방법인데, 소리내서 읽기도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맞는, 우리 아이한테 맞는 수준의 책을 이제 좀 권해줄 수 있으면 좋죠. 우선은 유창성을 확보를 해야 되고 한 50페이지 정도의 스토리가 있는 책을 내가 한 10분, 늦어도 한 15분 이내에는 읽을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시작을 하면 되고, 스토리를 재밌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일단 아이의 성향도 중요해요. 우리 아이가 뭐 내향적이냐, 외향적이냐, 또는 활동을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 좀 퓨어리어스 하냐, 그렇지 않느냐 등등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아이의 성향에 맞춰서 할 수가 있죠. 답이 됐을까요? 영어책 읽기다. 뭐 대부분 많은 분들께서 영어책 읽기를 하시는 분들이 말을 하시죠. 어떻게 해야지 영어책 읽기를 재밌게 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지 내 아이의 영어를 잘하게 할 수 있을까. 그 영어책 읽기를 또 어떻게 해줘야 될 것인가. 주위에 수많은 영어 도서관이 있고 영어책 읽기를 하는 곳이 있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곳을 우선은 방문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또는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좋은데요. 리딩을 소리내서 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레벨까지 음독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 어느 정도 레벨까지 음독을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거는 일단 저희가 소리내서 읽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소리내서 읽기에 취미가 붙은 아이들, 그러니까 내가 소리내서 읽기를 하는데 재밌는 아이들은 그 분량의 한계는 없을 것 같고, 되게 이제 저희는 에이토스 레벨로 하고 있거든요. 아토스 레벨로 하는데 그게 이제 미국 학년 중심이죠. 미국 학년 한 4학년 정도까지는 소리내서 읽어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제 아이가 하고 싶으냐, 하고 싶지 않느냐, 또는 유창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혹시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책을 읽고 있는지를 또 알 수 있으면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질문 들어와서요. 읽어주는 걸 듣는 것도 이게 제일 좋아요. 읽어주는데 누가 읽어주느냐. 지금 아이가 만약에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근데 되게 유아들 한 5세에서 7세 정도, 또 이제 더 어린 영유아들 3세에서 5세 정도는 읽어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읽어주는 거를 하는데 어떤 게 제일 좋으냐면,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게 저희가 생각을 해볼게요. 애들이 만약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목소리가 누구의 목소리일까요? 그렇죠. 엄마와 아빠의 목소리. 그러면 엄마가
읽어주는 영어 책은 내 아이가 들었을 때 굉장히 듣기 편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이러니가 존재하죠. 내 엄마가 영어를 못하는데, 영어를 잘 하지 못하는데, 나 발음도 좀 이상한데 라고 걱정을 하시거든요. 근데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처음에 할 때 이제 우리 안녕하세요. 처음 진입할 때는 엄마가 해주는 게 제일 좋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내 아이가 내 목소리를 들음으로써 영어의 진입이 정말 쉽게 생각보다 편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읽어주는 것만으로, 그러니까 엄마가 읽어주는 걸 듣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굉장히 크죠. 그게 정말 제일 좋은 거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그리고 들어와서 로알달 리딩을 하고 있어요. 로알달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저희가 초기 챕터부터 좀 두꺼운 한 중기 챕터 정도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로알달을 기본적으로 좋아한다고 하는 아이의 성향을 보면 리딩에 좀 재미를 아는 아이거든요. 그러면 로알달 정도가 됐을 때면 지금 음독을 어느 정도 해야 될까? 아이가 소리내서 읽기에 취미가 있다라고 하면 꾸준히 해주면 좋고요. 또 읽어내는 게 좀 힘들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집에서 할 때도 내가 소리내서 읽는데 그거를 혹시 녹음을 해봤을까요? 네, 다른 장치나 뭐 다른 프로그램이 없다고 하더라도 요즘 핸드폰에 녹음 기능이 다 있잖아요. 네, 녹음 기능을 활용을 해서 1분 녹음, 2분 녹음, 또는 뭐 한 챕터 녹음 해서 이제 챕터별 또는 일정 분량을 아이와 약속을 하고 정하고 그걸 녹음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거, 녹음을 한 거를 들어보고 내가 잘했나 못했나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데, 그 작가가 의도한, 그러니까 그 스토리의 내용을 내 목소리가 그걸 잘 표현을 하고 있나? 발음은 좋지 않아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 아이가 녹음을 한 걸 보고 그거를 최대한 그 작가의 감정을 잘 표현을 하고 있나? 그러니까 아이랑 함께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죠. 그러면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감정을 담아낸다고 하고 이제 녹음을 한 걸 들어보고 하는 건데, 감정을 아이가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스토리에 더 빠지게 될 수 있는 거고, 또 저희가 이제 문장의 강세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센텐스 안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 중요한 단어를 내가 살려서 읽어낼 수 있느냐, 그 중요한 단어를 소리에 내가 강세를 줄 수 있느냐. 그래서 문장의 강세를 훈련시킬 수 있는 게 이제 작가가 원하는 흐름을 따라가고 중요한 거를 파악을 해내는 능력인데, 이렇게 이제 감정, 내가 스토리를 잘 감정을 담아서 살려서 읽었나? 이 정도를 파악을 하면서 이제 아이와 함께 해보면 또 다른 재미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재미가 생기면은 레벨의 한계는 없어요. 계속해서 쭉 할 수가 있고, 이제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기능이 발음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저희가 수능에서 요구하는 중요한 걸 찾아내는 능력도 당연히 높아질 수 있죠.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또 그리고 라즈 키즈 메일 게시하고 있는데 꾸준히 하기만 하면 되나요? 제가 영어 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저희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 매일 해야 돼. 매일 뭐 1개가 됐던 2개가 됐건 10개가 됐건 그런 건 중요치 않고, 일정 분량을 아이와 약속을 하는 거고, 그 약속한 분량을 매일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언어도 그렇고 뭐든지 거의 비슷한데 반복을 해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면 반복을 할 수 있는 게 뭐냐, 일단 첫 번째로 길러져야 되는 습관이 매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양의 똑같은 학습을 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뭐 엉덩이를 붙일 수 있는 능력, 이거를 길러내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걸 하시든지 간에 뭐 2개든 3개든 10개든 꾸준히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꼭 영어책 읽기는 하셔야 되고요. 안녕하세요. 혜빈이 안녕. 그리고 질문이 또 8세 읽지는 않고 오디오북만 들으려는 아이 괜찮나요? 아이의 성향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읽지 않고 오디오북만 들으려고 하는 아이가
첫 번째, 혹시 텍스트에 대한 거부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이 중요해요. 그래서 혹시 텍스트에 대한 거부가 있는 상태라고 하면 이제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아이한테 텍스트를 읽어낼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고요. 근데 텍스트는 좋아하는데 듣는 걸 너무 좋아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책인데 그거를 내가 들으면서 읽으면 이게 너무 재밌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들으면서 같이 할 수 있는 거냐, 또는 내가 듣기만 하는 거냐, 또는 내가 텍스트는 뒤로 제쳐주고 듣기만 하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어머니께서 이제 해줄 수 있는 처방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 거죠.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주시면 또 자세한 거 말씀드리고요. 안녕하세요. 혜빈이 이따 봐. 영어를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저희 기성세대의 좀 고정관념을 깰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 기성세대는 예전에, 그러니까 저희 뭐 20대, 30대, 지금 10대들도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안녕하세요. 중요한 거는, 저희가 공부했던 그런 방향과 방법을 아이한테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했던 건 뭐냐, 첫 번째, 단어 암기하고, 문법하고, 독해하고, 해석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찾아내고 요약 정리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고등학교 이제 재학 시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고3 때 영어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해석을 제일 잘하는 사람. 그쵸. 근데 해석을 잘하는 것도 능력이고 영어를 잘하는 게 맞지만 일단 요즘 시대에는 그것보다 더 좋은 능력은 뭐냐면 그냥 영어를 영어 자체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능력이기 때문에 해석을 하는 것보다는 영어 텍스트 그대로 의미 파악이 되는 게 가장 좋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는 좀 우리 엄마들은 또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조금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거를 영어 해석하고 어떻게 알아? 해석하지 않고 어떻게 알 수가 있어? 해석을 해야지 아는 거지 라고 저희가 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전혀 중요한 게 아니고 해석을 하지 않은 채로 그 의미를 알 수 있어야 된다. 일단 저희가 조금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해석을 하지 않는데 알 수가 있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뭐 일례로 들으면 어머님들이나 우리가 한글책을 읽을 때 한글책은 해석을 하지 않잖아요. 제가 당연히 한국어가 모국어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미국 아이들은 영어책을 읽으면서 영어 해석을 할까요? 하지 않겠죠.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로 해석을 하는 건데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가 다들 원어민처럼 되고 싶다, 원어민처럼 말하고 싶다, 원어민처럼 읽고 싶다, 원어민과 원활한 대화가 되면 좋겠다, 뭐 영어를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정작 원어민들이 정말 영어를 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저희가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죠. 왜냐면 저희가 기존에 했던 저희들의 공부 방법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안 해봤던 영어책 읽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조금 뭐라고 할까요? 신뢰가 안 되죠. 그러니까 항상 영어책 읽기 학원을 보내거나 집에서 영어책을 할 때도 이게 될까? 과연 내 아이가 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영어책 읽기를 하면 분명히 영어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고 그 영어책 읽기를 해서 그냥 무조건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수준별로 또는 그리고 능력별로 단계별로 해서 아이한테 체계적인 읽기를 해주는 게 가장 좋은 건데 그래서 체계적 읽기를 할 때는 일단 가장 좋은 방법은 제 요즘 이제 인터넷이나 뭐 SNS 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 중에서 주로 엄마들이 읽히고 있는 책들이 뭔가 그냥 한번 서치하시는 거죠. 서치를 하신 다음에 가장 좀 뭐라고 할까요? 뭐 교보나 예스 들어가면 그 팔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팔렸는지를 보고 그래도 조금 더 많이 팔린 책을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어의 시작이 되면 되고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생각보다 많이 와주셔서
다음에 또 질문이 들어와서 4세 아이들이 재밌게 읽을 영어책 추천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일단 중요한 게 이제 영유아, 지금 저희가 온라인으로 영유아 아이들도 영어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은 아이와 영어책을 할 때 엄마가 어떤 강제성이나 확인을 하지 않는 그런 습관이 조금 필요하죠. 뭐냐, 그냥 아이와 함께 그냥 재밌게 읽고, 야, 엄마가 읽을 테니까 너 따라해봐. 엄마가 할 테니까 이게 무슨 뜻이야? 이거 오렌지인데 이거 한번 그 단어를 가르치면서 이거 한번 읽어봐. 이런 거는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걸 하지 않은 채로 어떻게 돼야 되냐? 그냥 엄마가 읽어주는 거예요. 읽어주는 거고, 영유 아이들 지금 할 수 있는 건 사이트 워드라고 해서 이제 영어책 요즘 이게 제가 직접 이렇게 좀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네. 아, 도선 추천부터요? 그러면 지금은 괜찮겠네요. 그쵸? 네네. 그러면 영어를 시작하는 적기 말씀드렸고, 네. 이거 아마 저희 선생님이 해주고 있을 거예요. 나중에 녹화해서 올릴게요. 그리고 도서 추천. 네. 네. 사이트 워드. 그러니까 이제 영어를 시작을 할 때 시작 시기는 언제든 없고 지금 해야 된다. 내 아이가 0세라고 하더라도 내 아이가 지금 중학교 1학년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리딩부터 하는 게 제일 좋다. 네, 영어책 읽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트 워드에 대해서 책을 추천을 해드리면 그냥 그 초록색 창에 한글로 쳐도 돼요. 사이트 워드 이렇게 치시면 많은 책들이 나오거든요. 이제 거기서 그 미리 보기가 있어요. 미리 보기가 있는데 책의 두께는 한 20페이지 이내 그리고 한 문장의 단어가 3단어 정도? 많으면 4단어? 네. 처음에 대부분 3단어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3단어의 영어책으로 시작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그 영어책을 엄마가 먼저 읽어주는 연습을 해야 된다. 또는 아빠가 먼저 읽어주는 연습을 해도 좋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어머니, 아버님 둘 다 이제 육아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하는데 이제 엄마 아빠가 해주는 영어가 제일 좋다. 제가 학원을 하고 있긴 하지만 학원을 보내는 것보다 집에서 어머님 아버님 시간이 되면 어머님 아버님 해주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세미나 때 가끔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아이 영어 교육을 하려면 내가 돌을 닦아야 돼요. 그 돌을 닦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성장을 하면서 들었던 말들 있잖아요. 야, 옆집에는 몇 등 한다는데 너는 왜 이거밖에 못하니? 누구는 몇 점 맞았다는데 왜 너는 이거밖에 못하니? 뭐 오늘 영어책 읽었어? 잘 읽었어? 뭐 읽었어? 뭐 배웠어? 해석은 했어? 뭐 단어 뭐 외웠어? 퀴즈 봤어? 퀴즈 몇 개 맞았어? 이런 말들 있죠. 이런 말들을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런 말을 안 하면 어떻게 확인을 하냐? 그러니까 확인을 하지 말라는 말이죠. 확인을 하지 않고 내 아이가 영어책에 취미가 붙기를 바라는 게 되게 영어를 시작하고 나서 파닉스 그러니까 사이트 워드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은 1년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지금 저희가 했던 아이들 중에 이제 학원을 오지는 않고 이제 지인 되시는데 지금 36개월 지났나 아무튼 그 정도 됐을 거예요. 3살로 알고 있거든요. 3살 아이인데 지금 낮 단어 읽는 건 돼요. 그리고 아직 한글 숫자는 못 읽긴 하지만 영어 숫자는 또 다 읽어내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데 어떻게 가능했냐면 어머님이 영어를 잘하시진 않아요. 근데 엄마가 잠깐 먼저 공부를 하고 아이한테 하는 걸 그냥 보여줬어요. 나 뭐뭐 해야지 하고 그냥 하는 거죠. 그러면 내 아이가 엄마 맞아. 아이들은 되게 엄마가 하는 거 다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관심이 되는 거죠. 관심이 드는 시기에 이제 딱 하면 되는 거고 또 질문이 들어와서요. 안녕하세요. 리딩으로 영어를 하다가 체계적인 문법을 어느 시기에 시작하면 좋을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인데 문법은요.
물론 이제 미국 아이들도 문법을 4학년 이 정도부터 하긴 하는데 저학년 때부터 하기도 해요. 근데 저희가 배우는 한국식 문법 있죠. 뭐 투부정사다, 뭐 관계사다, 접속사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제 생각에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이 정도부터 해도 늦지 않다고 봐요. 충분하다고 봐요. 왜냐면 저희가 언어 습득을 하잖아요. 그럼 언어를 배울 때 이게 되게 이제 36개월 정도? 네, 안녕하세요. 36개월 정도 되면 그 언어의 문법적 체계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저희가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아니, 내 아이가 태어나서 3살 정도 되면 한글 문법도 알고, 뭐 미국 아이들은 영어 문법도 아는 시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게 문법인데, 왜 그거를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부터 하면서 내 아이한테 스트레스를 줘야 되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성적은 잘 맞아야 되고 100점 맞아야 되니까 문법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초등학교 때 최대한 늦게 이렇게 시작하는 게 좋고 그 전에 최대한 많은 영어책을 들을 수 있으면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으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또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제임스 리딩 온라인 프로그램 특장점은요, 정말 좋죠. 단점은 좀 어머님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거가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 좀 관여해주는 게 아니라 지켜봐주고 저희한테 피드백 줘야 되는 게 많아요. 근데 이제 저희 학원 상담을 가까운 제임스 가셔서 받으시면 친절하게 상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항상 어머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제임스 리딩에 오시면 영어책 읽기 하나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가르칠 거다. 확실하게 체계적인 리딩을 만들어서 내 아이의 영어가 완성되게 해줄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게 가장 사실이고 가장 중요한 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책 읽기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뭐냐면 영어 원리거든요. 언어의 원리. 그러니까 제가 영어를 배울 때 뭐부터 배워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질문이 많고 그 다음에 어머님들이 고민이 많잖아요. 영어를 시작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언제, 무엇을, 어떤 학원을 또는 내가 하면 어떤 교재를 뭐 이렇게 해야 되느냐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런 고민을 하시기 전에 우리가 태어났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태어나서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엄마 아빠의 목소리, 또 내가 태어나서 가장 많이 듣는 목소리가 엄마 아빠의 목소리. 그쵸? 그 목소리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운드가 중요해요. 그럼 한글을 배울 때 아이들한테 이렇게 딱 태어나자마자 또는 태어나자마자가 아니라고 하면 한 36개월 정도 또는 뭐 48개월 정도 됐을 때 기억, 니은 뭐 이렇게 한글을 가르치잖아요. 근데 아이들 생각보다 잘하죠. 또는 한글을 배우지 않았는데 한글을 읽어내죠. 이런 거는 어떤 거냐면 아이들이 많이 들어서 그래요. 내가 의도했던, 의도치 않았던 내가 한글의 소리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한글이라는 언어가 쉽게 접근을 하는 건데 영어도 똑같아요. 그러면 처음에 영어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텍스트랑 같이 해주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영유아나 어린아이들한테 텍스트를 같이 해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많이 듣게 해줘야 돼요. 듣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의도하고 듣느냐, 의도치 않고 듣느냐, 뭐 이렇게 제가 뭐 집중 듣게 하느냐, 흘려 듣게 하느냐를 이제 뭐 집에서도 하시는 분들은 많이 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저는 그거의 구분이 있기는 하지만 영어를 시작할 때는 그거에 따른 구분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영어책을 사왔어요. 그러면 CD와 그리고 영어책을 사실 때는 꼭 CD와 함께 사세요. 책만 사지 마시고 항상 CD랑 같이 사셔야 돼요. 그리고 CD랑 같이 샀을 때 이제 그 아이가 만약에 뭐 파닉스 사이트 워즈 해가지고 뭐 리더스 아주 얇은 책들을 뭐 이렇게 많이 샀는데 이걸 아이한테 해주려고 하면 이제 안 되고 그 CD를 이제 순서대로 차근차근 매일 규칙적으로 계속 들려주는 거죠. 그 들려주고 나서 이제 저희가 뭐 카운팅을 하면 집에서 하시는 분들 가장 쉽게 말씀드리는 게 만약에 내 아이가
24개월이 지나서 영어를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걸 12개월 정도, 그러니까 1년이죠. 1년 플랜을 하시고 하루에 30분 정도씩 3번을 끊어서 읽혀주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이게 뭐냐, 아침에 일어나서 뭐 밥을 먹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30분. 또 점심 또는 점심 먹고 나서 아이가 낮잠 자고 나서 아이가 좀 놀 때 또 30분.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 잠들기 전에 또 30분. 이 정도씩 한 12개월 정도 아이들이 듣기 시작을 하면 이제 생각보다 이게 잘 들려요. 그러니까 내가 민감하지 않고 좀 적응이 되는 거죠. 익숙한 거죠. 익숙한 목소리를 저희는 되게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은. 네. 그래서 익숙한 목소리 또는 익숙한 소리를 계속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좋고, 만약에 뭐 24개월 시작해서 그 12달 동안에 듣기만 쭉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듣기를 하면서 아이의 반응을 봐야죠. 어느 정도의 반응을 보이는지. 근데 이제 여기서도 중요한 게, 너 앉아. 지금 영어 들을 거야. 영어 들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편안하게, 편안한 상태일 때. 또 엄마가 안고 있다거나, 또는 아이랑 놀고 있다거나, 그 다음에 뭐 밥을 먹는다거나, 좀 최대한 편안한 시간. 근데 밥 먹기를 싫어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싫어하는 아이들, 이렇게 그런 아이들한테는 이제 그 시간에 틀어주면 안 되고, 좀 최대한 아이가 편안한 시간에 엄마와 함께 있을 때 또는 아빠와 함께 있을 때 계속 규칙적으로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제일 좋고, 그 사운드가 그렇게 해서 중요한데, 그렇게 영어 듣기가 쭉 쌓인 아이는 나중에 생각보다 영어 글자를 좀 빨리 읽어요. 네. 그럼 영어 글자를 빨리 읽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엄마 아빠의 역할이 되는 거죠. 네. 이게 또 이야기가 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한 가지 정도 여기도 제가 많이 준비해가지고요. 정말 이게 하고 싶은 말 너무 많거든요. 왜냐면 뭐라고 할까요? 영어책 읽기가 질리고 영어책 읽기를 통해서 내 아이의 영어가 성공할 수 있다는 거는 확실해요. 이제 학원이라는 속성이 있다 보니까 약간 상업적으로 바뀐 것도 있고, 그러니까 본질이 영어책 읽기의 본질하고 원론적인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10년 동안 하면서 저도 중간 한 2, 3년 차에 한번 이게 흔들렸어요. 영어책 읽기만 해서 이게 되나? 안 되면 어떡해? 이런 불안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어떤 한 아이를 만나게 돼요. 그 아이를 통해서 확실하네. 영어책 읽기로 할 수 있겠네. 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때부터 제가 흔들리지 않는 굳은 심지로 쭉 밀고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 회원들 중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수능 영어에 대해서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수능 영어에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냥 보면 1등급이 나오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제가 이렇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초6, 중1, 2, 그 다음에 중3 완성까지 해서 9년이라는 시간을 영어책 읽기에 투자를 했잖아요. 당연한 결과라고 봐요. 근데 일반 학원이 있죠. 일반 학원이나 어학원을 다녀서 9년을 다니는데 수능 1등급이 되는 아이들이 얼마나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러니까 1등급을 저희가 선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어책 읽기를 한 아이들은 100%는 아니겠지만 한 90% 이상은 수능, 그 다음에 대학 가서 필요한 자기가 전문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지식 또는 사회에 나가서 필요한 영어, 그 다음에 뭐 요즘 글로벌라이제이션 하니까 그거를 확실하게 내 생각을 펼치고 뭐 문서 작업하고 PPT 하고 등등등 할 수 있는 게 영어책 읽기밖에 저는 방법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영어책 읽기 관련해서 좋은 생각과 그 다음에 제가 조금 고집스러울 수는 있지만 제가 그동안 해왔던 거를 이제 이런 매체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오늘 그래도 10분 이상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제가 공지 드리고 다음에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이든 좋으니까 이거 IGTV에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다 이제 댓글로 좀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해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 해드릴 수 있는데 참고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앞으로 이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 네, 바이바이.